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오늘 강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요 급화색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외인들 이제 매도는 끝났다. 그들은 매수세로 급선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외인들의 매도 규모가 끝나고 드디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조 가까이 되는 매수, 그리고 현물, 즉 코스피에서는 1,800억 가까이 되는 매수, 기관도 3,000억이 넘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강하게, 힘있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1.94%나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전일 대비 37.25포인트 상승해서 1975포인트대까지 단숨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투자 주체별 동향을 좀 보더라도요, 그동안 8월 4일 이후에 모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795억 원, 즉 1,8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외에 동주에서 모처럼 쌍끌이 장세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3,300억 원대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급등세를 연출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과 상반되게 좀 겁이 많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5,200억 원 때나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권업종 시장이 급하색을 돌다 보니까 모처럼 정권업종이 업종 상승률을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건설업종도 3.6%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업종들도 2% 후반대에서 3%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코스피 시장이 현재 시간 기준에 하락 업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2.58%나 강세를 보이면서 115만 2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만 5천 원대를 회복해서 3만 5,05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4.4% 올라서 16만 3,500원, 16만 원대를 드디어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은 좀 강보합세 정도 수준입니다. 0.4% 올라서 48,850원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모든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한 34만 9천 원, 0.14%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가 일단 현재로서는 좀 보합권, 25만 4천 원 보합권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거래소에 대비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1.43%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9.51포인트 올라서 672.62포인트로 67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다소 매도세에서 현재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도 규모 자체는 20억 원대 미만, 현재는 6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큰 폭의 매도 물량은 아니다. 좀 매수에서 약간 매도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80억 원대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4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원대 이상 적극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데 그 매수의 규모 자체는 역시 크지 않습니다. 33억 원 정도 소규모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
시장과 달리 코스닥은 조금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업종 상승 흐름을 좀 보고 가겠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3%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닥 신성장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대체적으로 바이오메드라든지 또는 코아스템, 크리스탈, 펩트롤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보국제도 2.3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제약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금속 업종까지 2%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하락 업종이 한 3개 정도 업종이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0.4%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정보기기 업종도 0.3%, 통신방송 서비스도 0.1%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소외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일단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셀트리온이 0.5% 정도 소폭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71,300원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도 2.4% 올라서 125,700원의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와 CJ ENM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바이로메드는 5.7% 126,500원 정도까지 올랐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도 2.8% 올라서 482,000원대까지 올랐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일부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외에 그동안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불확실성이 거쳐가지 않는 시점 속에서 박스권에서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습니다. 박스권에서 일단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의미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8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에 가담해 주었다는 부분 물론 이번 주에 금리 인하의 어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어진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미국 시장 자체도 강하게 올랐다는 부분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자체가 어차피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상의 무게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업종 대표주 위주로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를 다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해야 된다. 즉 대형주 위주로도 관심을 가져가야 될 때라는 부분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한 정리는 아니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진짜 여기 이 서울경제TV를 좀 애청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방송만 유일하게 그 기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시장은 반드시 회귀한다라는 그 기준점, 그걸 잡아드린 게 저희 방송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 가장 명확하게 얘기 드린 사람이 바로 예병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과 어느 정도의 투자 이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저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를 갈아탄 것이고요.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시장폭에 대해서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어를 어느 정도 한 차원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최근에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공매도가 많아서 못 올라온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주력은 모바일 D램이라는 것. 그것이 공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산업적 부분이 명확하다면 다시 올라온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잡아가는 방송, 선진화된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들을 명확히 잡아주는 방송. 바로 서울경제TV의 정식큐 여보세요입니다. 뿌듯합니다. 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네, 뿌듯합니다. 네. 김시환 멘토님도 요번에 대형주를 좀 강하게 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일단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 월요일 또 화요일 연이틀 정시 탑5를 시간을 통해서
업종 대표주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즉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대건설도 말씀을 드렸고 현대제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강조드렸습니다. KT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대형주들에 대해서 심심을 가지시면서 바닥은 분명히 확인시켜 드렸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 업황 자체는 아직은 회복은 덜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술적 반등폭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부분 꼭 강조드렸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평소에는 중전 보이스였는데요. 오늘 그 종목들 강조하실 때는 네. 약간 하이톤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시네요. 역시, 저희들은 이 종목이 올라야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 투자자들의 수익이 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아버님? 종목은 대림산업이고요. 대림산업.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59,000원. 59,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입니다. 20%요. 예. 5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8월달, 9월달 이를 저점을 형성시킬 때 매수에 가담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매수에 가담하셨는데 지금까지 갖고 오신 건가요? 네, 그 전에 매수했고요. 네네네. 일단은 잘 좀 기다려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현대건설하고 두 가지 종목만 놓고 본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좀 한 단계 더 많이 밀렸던 모습이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 실적 자체는 건설 업황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덜 빠졌던 측면에서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림산업도 같이 무너졌던 그런 측면인데요. 98,000원대까지 올 7월달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버님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대가 올해보다는 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중기적 관점을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까? 매수할 당시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 거고요. 네네네. 부동산 업황이 이제 또 돌아온다 생각해서 네네. 좀 더 들고 갈 생각이었던 거였죠. 네. 일단은 예, 말씀하십시오. 네. 요즘에 이제 보니까 건설주 업황 자체가 네. 그 가계부채 뭐 그런 부분들하고 해가지고 좀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네. 더 끌고 와도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건전성 부채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발표 때문에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자재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뭐 페인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또 인테리어 업체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무너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부 정책의 오락가락한 그런 측면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에 받아들인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건설업황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해외 부분 자체는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국내에 어떤 건설 경기 업황을 놓고 보면 주택 사업 부분만큼은 여전히 호조를 좀 보일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다만 업황 자체가 여기서 완연한 회복을 보였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이번에 상승 시점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72,100원에 7.9% 대림산업도 오늘 강하게 좀 또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번 상승 시점 자체가 완연한 주가의 어떤 레벨업, 상승의 초입 단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의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눌림목 조정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시장의 업황의 환경적인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재로서는 매도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 유지를 시켜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 7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아버님께 조금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관점에 매수를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오늘 강하게 뜨고 내일 또 강하게 뜨고 나면
다시금 일정 부분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7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했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인터파크 25,200원에 30%요. 여보세요? 예. 200원에 30%요. 25,200원에 30%. 네.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피부 이술이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매수했습니다. 한 예. 2개월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6,000원 돌파하면은 더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서울경제 여기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요. 저는. 어떤 분이, 예. 10시에 하는 분이 이렇게, 누가, 시청자가 했니까는 이걸 물어보니까 그 정도 간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견해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자, 최근에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위쪽으로 자꾸 올라와요. 인터파크 홀딩스가 뭐 하는 데는 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인터파크의 매출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경쟁 업체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소셜 커머스라는 게 많이 생겼죠, 사실. 네. 티몬, 쿠팡, 뭐 이런 네. 소셜 커머스 업체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소비 패턴을 보면요. 이런 싸다구 이러면서 쿠착하는 그런 소셜 커머스를 연결해주는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소셜 커머스 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먹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독보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옥션하고 인터파크의 그 중심의 시장에서 더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들까지 합해지면서 더욱더 시장을 나눠 먹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켓쇼는 조금 커졌지만 나눠 먹는 기준이 더 커져버린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상승에 제한적 요인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머니.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상단은 가능하면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봐도 지금 어머니 이거 선만 꺼봐도 누가 봐도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이 명확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보여도 이거 보이시죠? 네. 그죠? 네. 여기가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네. 그죠? 네. 이게 박스권 상단이다. 네. 이게 25,300원이. 어머니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을 딱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누가 봐도 이게 박스권 하단. 26,500원 할 때 그때. 예. 누가 봐도 박스권 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는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으니까 네. 박스권 상단의 종목을 따라 붙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참고하셔서 위쪽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차라리 그 종목을 기다리셔서 크게 수익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본들, 어머니, 이거 돌파해본들, 네. 여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27,300원입니다. 네. 먹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손실을 네.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네. 일단 기다리세요. 박스권 하단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굳이 여기서 또 박스권 하단에 팔면 어머니 딱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예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차라리 2만 원 부근까지 떨어져 주면 이게 찬스구나라고 생각하시고 21,000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25,000원 부근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인터파크가 되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저는요, 그때 중단기 쪽으로 가야겠 했는데, 좀 단기로 볼 수 없나요? 단기적으로?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볼 수 없냐고요? 네. 이미 크게 물리셨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한참 가야 되겠네요. 그럼 세월이 가야 되겠네요. 세월이 지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박스권 상담 절대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선을 꼭 꺼보세요. 이거 선 꺼본다고 돈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31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원익 IPS 12,100원 2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원익 IPS가 주력으로 사업하는 부분 자체는 예전에는 뭐 디스플레이용 필름 사업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LCD TV용 광학 필름이라든지 LCD 또 LED TV의 어떤 성장과 함께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외형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되어진 그런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실적 같은 경우도 무려 매출액이 5,500억 원대까지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919원, 9억 원 정도 이뤄낼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실적과 외형 성장을 함께 이루어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 1, 2분기 같은 경우도 물론 2분기의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27억 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12,100원에 현재 20% 정도의 매수에 좀 가담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주가 자체가 그동안 좀 한번 길게 놓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16,400원대까지 좀 강하게 올랐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다소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왔던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제가 그랬죠.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주가는 고점,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또 수급이 꼬이면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8월 달에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강하게 주면서 올라서는 모습인데 물론 이 부분은 그때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의 3D 낸더 플래시 정설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정설이 이연된 부분이 3분기에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원익 IPS의 실적 자체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분기 사상 최대의 어떤 그 실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서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이니까 지금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재 매수가 정도까지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한두 달 더 다져가는 건 과정이라면 오히려 매수가 이상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원익 IPS 조금 지겹더라도 보유 전략 그대로 좀 세워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가 43,0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4008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들고 가십시오. SK 하이닉스는요, 이제 뭔가 회사의 모습들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모양도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탑5 안, 즉 탑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실한 실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탑3, 탑2까지 글로벌 브랜드를 인지도, 즉 네임밸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일본을 잠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즉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펀더멘탈 훼손 없이 빠졌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빠졌느냐? 바로 D램 가격의 우려 때문인데, 자, 이 두 가지 다 이 SK 하이닉스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얘기입니다. 즉 펀더멘탈 훼손이 없다는 것은 시장하고 무관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금 D램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D램의 비중을 분명히 줄였고요. 그 전에 이미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D램의 매출을 더욱더 확대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죠. SSD 시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을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려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더슈팅이죠. 그러면 주식을 들 때도 역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왜? 주봉으로 지금 꺾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맹점입니다. 여기서 차트를 그대로 들어주면요, 이 차트는 다시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후행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SK 하이닉스가 45,000원 위상으로만 올라와 버려도 이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됩니다. 이게 차트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나봐야 차트는 바뀌는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강하게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어떻게 되느냐? 쇼커버링을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르게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드시 반영되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월봉을 보세요. 어이없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때 즉 SK 하이닉스가 이때 이렇게 가격이 좋았을 때, 이때 1999년도, 2000년도 이때 벤처붐이 일어나고 IT 버블이 일어날 당시에, 이렇게 좋았을 당시에 그럼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위상, 그러니까 탑3, 글로벌 탑4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도 주가는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주가가 앞으로 장기 성장세를 띄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기에 지루하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루하더라도 이 종목이 맞다 싶으시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손실 중이라고 해서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들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수익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5만 원이라는 부분에 어마무시한 그 저항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결정을 해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실적이 나날이 개선이 되고 있고 1, 4분기, 2,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는 명확했다.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의 호황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도요, SK 하이닉스가 5%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대비 무려 37포인트 상승해서 1974.56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거의 30일 거래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또 불확실성 자체가 좀 거쳐가면서 완화되어 가면서 모처럼 급등세가 연출되어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1,800억 원대 이상 장중에 매수했다가 현재 1,680원 순매수까지 조금은 둔화되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세를 더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3,700억 원대까지 적극적인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매도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5,564억 원까지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잠시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4만 8천 원대까지 올랐으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4% 급등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아마 그 좋은 뉴스도 한 번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상향되었다. S&P에서 네,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뭐 경기는 좋지 못한데. 신용 등급만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의 정책적 부분으로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정부가 또 정책을 좀 좋은 걸 내놨어요. 추석 전에 지금 자금을 좀 더 풀겠다. 그리고 추석 자금, 추석 특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빨리 좀 집행하겠다. 거기다가, 중기청에서 또 다른 지원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증시에 화랑을 가져올 수 있는. 즉, 추석 돈으로 풀린 자금을 증시로 다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러면서 추석은 돈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논리가 또 형성이 되네요. 그죠? 네.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1.96%, 전일 대비 1.96%나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37.89포인트 올라서 1975포인트 단숨에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처럼 일단 보는 그 시장의 흐름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박스권의 장세에 의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 뚫려버렸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30일 이상 내는 질질 끄는 그 매도세 속에서 드디어 매수로 전환을 해 주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종가 기준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늘어났네요. 2176억 원대까지 매수가 확고하게 좀 늘어난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도 동시효과의 매도를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3,582억 원 시간의 거래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떠올라도 역시 손실 보는 투자자분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시장의 주도 업종 또 시장의 주도되는 그 종목들에 대해 선정을 잘 못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뭐니 해도 많이 빠진 것이 낙폭 과대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서 가야 될 종목이고 또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역시 매수에 꼭 가담을 하셔야만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부어갈 수 있다는 부분 한번 꼭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 아직까지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또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잘 참으셔서 수익이 크게 나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 한국전자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참 유효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종가상 얼마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이게 크게 올라올 때는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만 애청하시고요. 상담도 이쪽에서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에 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문자 그럼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969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주일 페어 10,000원에 1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현재 오늘 종가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주일 페어의 주가의 종가가 뭐 하락을 했지만 전일 대비 2.3% 하락한 350원 하락을 했네요. 14,850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주일 페어의 주가에 대해서 뭐 수익이 현재 좀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따라서 뭐 최근 들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유입이 좀 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역시 좀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시가총액 자체가 이주일 페어가 현재 1,4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의 여부 자체는 다소 좀 수급 공방만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매수에 가담을 하셔서 그러면서 수익을 좀 좋게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중가 자체도 8,000원대 일단 바닥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21,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강하게 떠올랐던 그런 측면이고요. 역시 시장의 조정 여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동반이 하락을 좀 보였던 모습입니다. 일단 10,000원에 매수하신 거 참 잘 하셨다고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여기서 오늘 조정을 보였던 측면 자체도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8월 달에 한 단계 하락할 때, 1차 하락을 할 때 팔지 못했던 물량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 또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16,000원 1차적인 목표가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16,000원.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면 박스권에서 16,000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16,000원이 분명히 익절할 수 있는 또 익절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분기점 꼭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1,0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16,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수준 잡아주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라가지 못했을 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분기점 자체는 밑으로 14,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8669님, KG모빌리언스, 비중 40%, 21,100원에, 힘들어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주식은, 빠르게 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수가까지, 글쎄요, 지금 이게, 같은 전자결제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강하게 오르질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주를 보면, 페이 관련주죠.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주였던 SPay 관련주,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페이팔, 그 다음에 알리페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보통신, 그때 네 가지 종목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정보통신, 그때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얘기드렸습니다. 이제, 전자결제주의 모양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하이쉘까지 네 종목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한국전자인증입니다. 근데 이 대장주가 과연 떨어질 때, 그럼 이 지금에 있던 나머지 KG모빌리언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건전하게 버티고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8,4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18,000원 넘었으면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비중을 줄이셔서 다음 이제 교체 종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쫙 올라갔던 거 횡보 나온다고 여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장주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실적 대비에 비해서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요, 대장주가 바뀌는 순간 이건 소외주가 되어버립니다. 왕따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손절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다음번에 제대로 된 또 대장주 그런 것들을 한 종목 제대로 또 잡으시면요, 충분히 손실을 보전하고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권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반드시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찔끔찔끔 돌려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 광고를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S51요. S51요?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6만원요? 6만원이요? 네. 어머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언제로, 그때 이거, TV에 네. 추천하는 거 보고 그걸 샀거든요. 네. 이거 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 샀는데. 네. 사고 나이,
그때 6만 5천 원 간다고 뭐 9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사고 나이 내리더라고요. 이거 내리더니 네. 5만 6천 원까지 내리던가 하더니 또 올라갔다가 내렸다 뭐 그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네. 얼마까지 보고 아니면 좀 멀리 그냥 가져가다 될라는가 아니면 어떻게 할고 싶었어요. 어머니, 일단 이 소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정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정제된 마진이 많이 남느니 적게 남느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최근 유가의 어떤 기조는 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가 국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소리 때문에 오늘 석유화학 관련주나 정유주들도 일제히 좀 반등을 주었어요, 어머니, 그죠? 예. 자, 차트 어머니 보이시죠, 차트? 예. 이 차트 보시면은 유가의 흐름 때문에 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박스권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네모 보이시죠, 어머니? 밑으로 좀 시장이 안 좋으면 박스권에 약간 이탈했다가 또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이 들어오면 또 기관 매수 유입이 되면 또 반등을 주었다가 이런 모습인데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일단은 그 기관 매수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는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뭐 조금 먹고 팔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박스권이고 어머니께서 이 자금이 여유 자금이고 네.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네.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면 예. 저는 제가 보기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최소한 어머니께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7만 원 정도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아, 그러세요. 7만 원. 네. 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뭐 내일 좀 흔들린다고 또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팔 생각은 그렇지요. 예. 전문가님 또 그렇게 조언해 주시니까 더 네. 믿음이 가고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 힘내시면 됩니다, 어머니. 예. 그런데 네.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지금 뭘 살고 싶어서 현대건설 살았고 저 김태한 전문가님 가시는데 보고만 있다 놓쳐가지고 오늘 지금 뭐 많이 올라가 따라갈까 말까 망설였다고 저렇게 올라갔다 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 네. 네. 예, 방송 잘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살기하고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 3시 40분 들어오시면 제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터넷 공개 방송인데요. 네. 인터넷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김태한 멘토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후 3시. 무료 가입입니다. 예. 오후 3시 40분이요? 네, 전화를 어머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글과 컴퓨터고요. 한글과 컴퓨터요? 네. 매수가는요? 19,000원에 20% 갖고 있어요. 얼마요? 19,000원이요. 19,000원에 20%. 네네. 일단 수익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목표 들어갈 때 처음에는 25,000원 정도를 목표를 들어갔는데 네. 방송에서 그 멘토님들 나오셔서 한 3만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다 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에는 그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상승은 힘들다라는 말씀도 또 들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한쪽 방송만 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거기도 샘플러스 저는 이것밖에 안 보는데요. 그 이것밖에 안 보는데 그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어야 돼요. 아, 네. 예. 자꾸 듣다가 저 듣다가 이래 보니까 결국은 왜 됐냐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예. 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 네네. 자, 이 회사의 지금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회사의 자회사 MDS테크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까지 어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어떤 외국의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한국으로 번역을 해서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죠.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윈도우 10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무료로 많이 배포를 해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료 배포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은 네. 무료로 배포하는 것과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그럼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붙였어요. 핀테크 산업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지금 쫙 붙였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그럼 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자, 이게 명확한 선상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하락이 나오겠죠. 실망 매물이 나오죠. 네. 그 주가는 당연히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자,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막동산 테크죠. 그죠? 네. 하도 이게 말씀 많이 하셔서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오늘도 4%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네. 이번 시장에도 그렇게 급락세가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사장님은 이혼을 한번 하셨어요. 그죠?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혼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정가를 가셨죠. 아, 네. 그 주식으로 따지면 한글과 컴퓨터가 오래된 차라고 보시면 되고, MDS 테크가 새로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새로 얻은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죠? 아,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글 컴퓨터 사장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게 이게 어떤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제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나요? 매수가를 잡는 것보다 한글과 컴퓨터 매도가를 이제 잡아야죠. 참, 매도가요. 예, 매도가. 매도가는 어머니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25,000원이 한계치입니다. 아. 잘 보셨어요. 여기 뻔히 보이는 자리대예요. 네. 보세요. 이 이상은 전부 오버슈팅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네. 위로 올라온 이 선까지는 다 오버슈팅입니다. 왜? 급하게 빠지는 거는 다 오버슈팅입니다. 여기 살짝 때렸다가 바로 뺐고, 여기 살짝 때렸다가 바로 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때렸다 바로 뺐고, 살짝 때렸다 바로 뺐습니다. 여기 살짝 때렸다 바로 뺐죠. 전부 25,000원 선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목표가를. 네. 네. 그랬네요. 네. 그런데 왜 25,000원에서 망설이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네. 25,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계속 방송에서 이제 좀 몇 분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네, 한 사람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괜히 헷갈립니다. 예. 누구는 간다 25,000원 그러고. 정도 오면은 그냥 매도하는 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 가격에서도 이익은 났으니까 그냥 매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라면 매도를 합니다, 지금 가격. 아,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말고 상승폭이 지금 24,100원에서 25,000원까지 자 이래 한번 따져보자고. 꽤 많이 올라가봤자 26,000원인데 자 그 상승폭의 폭은 지금 24,100원에서 900원입니다. 그죠? 네. 상승폭 자체가 적어요. 그러나 하락폭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딱 해보면 여기까지도 하락폭은 올 수 있거든요. 21,200원대까지요. 아, 네. 예, 이거를 지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승 구간의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락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락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도 수익이 나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교체 종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740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프라웨어 7,200원 10% 향후 진단과 추가 매수 여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인프라웨어가 해시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좋게 올라갔었는데요. 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모바일 기기라든지 방송 셋톱박스 쪽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그 오피스 솔루션, 그죠? 한글 뭐 프로그램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볼 때 그에 관련되어서 이제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했던 회사인데 주가는 실적이 나빠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가가 7,200원에 10% 정도의 매수를 가담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바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수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 주력 업종은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익이 바로 돌아서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바닥인 만큼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신규주의 매수 관점은 조금 더 늦춰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 쪽에 눈을 보시고 이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가 오셨네요. 9953님. 예병근 멘토님 덕분에 한국전자인증이 오늘도 상한가 갔네요. 감사합니다. 예병근 멘토는 어제 상담한 100% 매수자입니다. 손절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손절가 필요 없고요. 익절가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이기 때문에요. 익절가를 8,100원대까지 딱 올려놓으시고요. 이게 10,000원을 넘어가면 그때 9,000원대 위로 익절가를 살살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보가 나올 때는 익절가도 높이지 마세요. 그때는 딱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절가를 100원 올라가서 좀 올리고 100원 올라가서 또 조금 올리고 이거 아니에요. 익절가는 적어도 1,000원 단위 규모로 올라갔을 때 소폭 2% 내지 3%를 올리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이게 15,000원을 갈 수도 있고 20,000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목표가를 둬버리면 허리에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강의를 합니다. 시간은 2시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강연회처럼 또 주도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연하겠습니다. 강남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서울 지하철 분당선 성능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하고 문의자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주도 업종 저희가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편안하게 휴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